저희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3번 있어요. 구정 제외하고 원래는 2번만 있었다고 하던데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사를 1개 더 늘리셨다네요. 큰 댁에서 지내는 제사를 일부러 가져오신 거예요. 네, 저희 시댁은 작은 집이에요. 큰아버님, 큰어머님 모두 정정하게 계시고 그 밑으로 아들도 2이나 있습니다. 큰댁 큰아들은 결혼한 지 꽤 됐고요. 그 집에서 지낼 제사를 굳이 가져와 일을 만드신 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 말로는 충주에 있는 땅 유산 때문에 가져온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 당수거른 말씀 들으니 제사랑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아버지 앞으로 몇 % 상속될 수밖에 없다던데 시어머니가 굳이 우기고 우겨서 제사를 가져오셨다더군요. 그것도 저 결혼하자마자요. 그래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이렇게 제사 지냅니다. 저는 맞벌이 하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안 바쁠 땐 칼퇴하며 애들 챙기지만 바쁠 땐 진짜 바빠요. 야근도 많이 하고 결코 꿀 빠는 보직 아닙니다. 애 둘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복귀했고 그때마다 도와주신 건 저희 친정 어머니이십니다. 시댁은 저희 집이랑 차로 2시간 거리이고 친정은 저희 집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원이나 가끔 불시에 애들 아파서 조퇴하고 그럴 때 저희 친정엄마가 다 도와주셨어요. 일하는 엄마가 죄라고 애들이 제 말은 안 듣고 지 외할머니만 더 따르고 좋아할 정도로 저희 애들과 친정엄마 사이의 유대감은 참 특별합니다. 저 역시 저희 친정엄마한테 얻어먹은 반찬만 냉장고 몇십 대는 꽉 채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한테 많이 보답하려고 노력했고요. 한 달에 용돈도 섭섭지 않게 드렸고 제주도며 괌이며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시고 질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친정엄마 덕분에 저도 일하며 건실하게 가정 꾸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지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자기들 힘으로 대출받아 보금자리 일궈 간다면서 저희도 그렇게 살길 바라셨죠. 저희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죠. 그런데 모아둔 돈은 빠듯하고 대출을 억씩 턱턱 받자니 뭔가 숨도 막히는 와중 친정엄마가 모아두신 비상금으로 저희 신혼집 보태주셔서 겨우 한숨 돌렸거든요. 그 돈은 사실 돌아가신 친정아빠 사망보험금의 일부였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돈인지 알기에 정말 받기 싫었지만 친정엄마가 기어코 손에 쥐어주신 덕분에 눈물로 계약한 저희 첫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 아시고도 보태주실 거면 조금만 더 보태서 애들 매매할 수 있게 해주시지. 전세나 매매나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다 아깝다. 이러시면서 속 긁는 소리만 해대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 대충 어떤지 아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철모르는 20대 후반에 시어머니 자리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한 결혼이라 망정이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바로 파혼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고 저도 나름 할 말 하는 며느리라 애들 낳고 나서는 무서울 게 없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도 좀 하고 투닥투닥 거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일은 한 귀로 듣고 훌려버릴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코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댁 제사입니다. 일전에 시어머니가 시댁 제사 다 끌어모아와 1년에 3번 지낸다고 썼잖아요. 네, 그 제사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다 참석하길 원하십니다. 제사는 거의 평일 저녁에 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낮부터 시댁에 와서 음식하길 바라십니다. 저는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애 둘 낳고 책상 지키랴 승진 준비하랴 바빠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아랑곳 않고 제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저를 부르십니다. 제사 있는 날은 무조건 휴가를 써야 한다며 일주일 전부터 저를 채근하세요.
다음 주에 제사인 거 알지? 휴가 결제 미리미리 받아놔. 저번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똥 마냥 급하게 해서 오지 말고. 어머님, 다음 주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휴가 내기가 부서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해서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저 이번에는 애들 아빠만 보낼게요. 몇 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한 제사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빠진 거 이번에는 왜 빠진다는 거냐? 어차피 오래 못 다닐 직장인데 왜 그렇게 공들여 다니니? 잔말 말고 무조건 와. 적어도 2시에는 와야 한다. 그래야 방앗간에 네 차 타고 같이 가지. 어머님, 제가 시댁 제사일에만 유독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초일이었어요. 그날도 시댁 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도 못 먹고 일했어요. 오후 반차를 쓴 날이라 1시에는 나가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애초에 반일 휴가를 낸 것 자체가 무리였던 주였습니다. 그래서 별일이야 있겠냐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문자로 제사 참석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써서 보내드리고 바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정도 후 동기에게 메신저 쪽지가 오더라고요. 직장 건물 1층 로비에 저희 시어머니가 와 계시니 빨리 내려가 보라고요. 그 쪽지 보자마자 놀라서 허겁지겁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마구 화내시더라고요. 뭐? 제사를 안 온다고? 이혼할 거 아니면 여자가 시댁 제사는 무조건 참석하는 건데 너 지금 이렇게 되도 않게 나오는 거 보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이로구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이랬어요.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은 무슨 사정? 참말 말고 와. 내가 너 버릇 고쳐주려고 한달음에 네 직장까지 왔어. 당장 가방 가지고 내려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혼을 내셨고 저는 그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맹장이 터져도 전쟁이 터져도 시댁 제사에는 반드시 와야 한다는 일종의 집착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린 채 시댁에 가 전을 부치고 사과를 자르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지? 너 제사 안 오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다. 또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사하는 날에는 제깍제깍 건너와. 다행히 몇 달 뒤 다른 지역 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저는 새 근무지에서 또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서 제사는 무조건 참석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한다면 하는 분이라 직장에 또 오실 것 같았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이런 시어머니에 대해 본인도 당연히 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로 저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본인이 더 불같이 화내는 사람인데 또 웃긴 게요. 남편이 나서면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난리치십니다. 어디서 고추 달린 게 집안 제사 가지고 여자 감싸냐고요.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화내시는 바람에 그냥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피곤한 집안입니다. 그냥 제사만큼은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평화로워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왔고 1년에 3번만 시어머니 비위 맞춰 제사 참석하면 1년이 평화로웠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사가 엄청 많은 집도 아니고 3번이면 무난한 편이잖아요. 저의 필수 참석 조건이라는 게 많이 숨막히지만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정말 역대급으로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을 제삿날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님께서 역시나 제사 채비를 하시며 카톡이며 전화로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신입 교육도 맡았고 새로 진행하는 업무도 있어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야근도 아무리 늦어도 11시에는 퇴근했었는데 그 주는 할 일이 폭탄처럼 쏟아져서 새벽 1, 2시에도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고 말씀으로는 에구 그렇게 바빠서 어떡하냐 몸 건강 챙겨가며 일해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곧 죽어도 제사 오지 말란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이번엔 강경히 나서며 며느리 대신 본인이 가서 음식 장만하고 제사 준비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역시나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셔서 또 제가 그냥 간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제삿날 휴가 처리했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미리 일 다 해놓느라고 회사에서 점심도 걸러가며 줄 야근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전에 없이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일하랴, 애들 낳아 키우랴, 동분서주하는 게 닦아시다 하시면서도 시댁 일이나 남편과의 일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제 집처럼 관리하고 간섭하면 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는다며 제가 남편이랑 싸우거나 시어머니한테 불합리하게 당하는 듯한 상황이 있어도 두 손 걷고 나서주신 적은 없으세요. 단지 저를 위해 우리 애들을 봐주시고 반찬 사다 먹지 말라고 직접 해주시는 정도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게 저희 친정엄마만의 방침이었어요. 결혼 초반까지는 가끔은 너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정엄마에게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엄마가 현명하신 거더라고요. 남편이랑 싸웠다고 친정집으로 도피하거나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할 때 쫄랑쫄랑 친정엄마한테 달려가 일러 바치고 그랬다면 악순환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는 나름의 기준을 세우신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사 문제만큼은 친정엄마도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일하는데도 휴가까지 써가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영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도 제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님을 험담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저랑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라면서도 은근히 제사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셨죠. 아무튼 그 가을 제사 시기에 제가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사 전날 직장에 인사 문제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어 난리가 났어요. 그 일 수습하느라 밤까지도 팀 내 회의하고 정말 비상이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휴가를 낼 입장이 안 되길래 시어머니께 제삿날 당일 새벽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이른 시간에 전화드려요. 저 이번에 제사 못 갈 것 같아요. 부서에 너무 큰일이 생겨서 수습하고 있거든요. 뭐? 못 온다고? 휴가 냈잖니? 휴가 반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빠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게 어딨다니? 빠질 사람은 빠져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잔말 말고 무조건 와. 이번엔 다른 친척들도 몇 명 오신단 말이야. 네가 안 오면 어떡해? 어머님, 저 지금까지 꼬박꼬박 휴가 내고 제사 갔잖아요. 이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새벽에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님께 애원하자 어머님도 당황하시더니 이내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며느리가 무조건 와야지. 네가 못 오면 뭐 니네 친정엄마라도 연락해서 보내. 일손도 모자라 죽겠는데 여자가 그깟 직장일 때문에 시댁제사도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너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다니? 자식 잘못 키운 책임 내일 와서 지시라 그래. 라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사 관련해서는 예민하고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정엄마 자식 교육까지 운운하시니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어머님, 그깟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제 직장인지 제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아빠랑 애들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코피 터지게 일하며 직장 다니는 건데 왜 그게 그깟이라는 말이 붙어야 해요? 저 진짜 치열하게 살아요. 하찮은 일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식 교육 운운하시며 모욕을 주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왜 시댁에서 제사를 도와야 하나요? 제가 입에 모터 달린 듯 울분을 쏟아내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아니, 말이 그렇단 얘기지 말이. 누가 진짜 사부인 모셔오랬니? 그 정도로 여자한테 제사가 중요하다 이 말 한 거지. 됐다.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눈물이 줄줄 나왔고 남편이 사실 알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번에 본인이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 관련해서 일 마무리 짓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많이 바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직장일 때문에 저녁에 애들을 맡기고자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리다가 제사일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은 걸 말씀드리게 됐어요. 원래 같았으면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번엔 저도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의 실언까지 어쩌다 보니 다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요. 친정엄마는 제 예상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나더러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했다고? 제사가 네 직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세상에, 일하는 며느리 꼬박꼬박 제사에 불러 일 시키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었더니 이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집안인가 보다. 자식 교육? 내가 이번에 가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와야겠다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냥 홧김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빠 몰랐는데 나중에 듣게 된 사실로는 정말 쇼킹 그 자체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정말 저희 시댁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시댁의 당도에서 문이 부셔져라 현관문을 주먹으로 노크하셨대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저희 친정엄마 얼굴을 본 시어머니 표정은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서 무슨 귀신 본 듯 하셨다네요. 아니, 사부인이 여기를 어떻게 저희 딸이 오늘 제사 못 온다니 저라도 와야죠.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대가로 오늘 여기서 제사 제대로 돕고 갈게요. 그래야겠죠, 사부인? 아니, 네? 아니, 그건 제가 그냥 홧김에 그렇다고 여길 진짜로 오시면은 자, 앞치마 어딨죠?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엌에서 앞치마를 둘러매고 소매를 걷어붙인 친정엄마에게 너무 놀란 시어머니가 허옇게 질린 안색으로 아무 말씀 못하시자 친정엄마가 먼저 냉장고 여기저기를 뒤져가며 요리 준비를 시작하셨다네요. 아유, 사부인, 이러실 것 없습니다.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아니요, 할 건 해야죠. 못난 저희 딸이 일하느라 바빠서 제사도 못 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오늘 다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고구마 튀김을 이렇게 하셔서야 되시겠어요? 이거는 설탕물에 좀 재워놔야죠, 사부인. 설탕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한술 더 떠 시어머니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다네요. 그리고 제사상에 오를 요리마다 간섭하며 한 소리 하셨다네요. 가자미를 이렇게 올리셔야 되겠어요? 취잣물 없으세요? 권위 있는 집안 제사상이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아이고, 사부인, 이것 보세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로 칼집을 내셔야지. 이게 뭡니까? 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입에 못 터단 듯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는 기가 질려 아무 말씀 못 하셨다네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친정엄마는 사부인이 말씀하시길 우리 애가 제사 못 오면 친정엄마라도 불러오라 그러셨다네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요. 자식 교육 잘못했으면 AS 제대로 해드려야죠. 그래서 일하느라 바쁜 저희 딸 대신 제가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가 잔뜩 언짢으신 기색을 펼치시며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했나 본데 그 점 사과드릴 테니 어서 들어가시라 하셨대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아니 일하는 며느리까지 꼬박꼬박 휴가 내서 부르실 정도로 중요하게 지내는 제사인데 보니까 음식 손질도 영판이네요. 제가 제사상 구도까지 제대로 잡아드리고 가야겠어요. 일단 상 좀 차려보세요.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고 갈 테니 우리 사돈분들 저한테 맡기세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나오셨대요.
한사코 거절하며 말리는 시부모님과 오기가 가득한 친정엄마와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저희 엄마가 승리하셨다네요. 친정엄마는 제사 끝날 때까지 가지 않으셨고 시아버지가 제사상 상차림 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다 훈수 두시며 잔소리를 하셨다네요. 아니, 약과가 왜 그 줄에 가나요? 약과는 앞에 있어야죠.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약과 두 번째 줄에 놓습니다. 아니, 양반댁에서 제사를 너무 캐주얼하게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규율대로 해야죠. 그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저녁 8시까지 훈수를 두시는 친정엄마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시부모님은 결국 백기를 드셨고 사과를 하셨다네요. 친정엄마의 이중을 결국 파악하신 거죠. 내 딸한테 또 함부로 굴고 예의 없게 굴었다간 이 꼴 난다는 걸 손수 보여주신 친정엄마 덕분에요. 며느리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꼬박꼬박 불렀었는데 사부인이 그렇게 속상해 하셨을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애들 난감하지 않게 앞으로 유도리 있게 부를 테니 사부인도 이제 그만 마음 푸시고 돌아가세요. 더 얼굴은 붉히지 맙시다. 시아버지가 결국 정중하게 사과했고 친정엄마는 깔끔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치마를 마침내 벗으셨대요. 이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저는 처음엔 경악하며 들었지만 뒤로 갈수록 통쾌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인 스타일이십니다. 그동안 제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친정엄마에게 은근히 섭섭한 게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깨끗하게 잊었어요. 엄마도 생각이 있으셨던 거란 걸 제대로 안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제 일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려 노력하십니다. 보수적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 며느리 대하는 행동 고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 이후로 많이 조심하시더라고요. 제사는 최대한 참석하려고는 하지만 무리해선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신 가도 시아버지가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요. 사실 친정엄마의 행동에 어쩌면 양가 어르신들 큰 싸움이 될 뻔하기도 한 건데 이렇게 무탈이 지나간 거 보면 다행이기도 해요. 상황이 좋게 흘러가서 다행이고 손발 걷고 행동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신 친정엄마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저를 희생하려 했던 지난날의 제가 바보 같고 많이 반성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일은 웃지 못할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농담까지 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렀답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골 때리는 복수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시어머니 심리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고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여기다 글을 써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이르다면 많이 이르게 결혼을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서로 많이 사랑했고 현실적인 조건들도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한 결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6개월이 짧긴 짧았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하고는 별 문제 없어요. 자상한 데다 성격이 워낙 순둥이인 남자라 오히려 같이 살면 살수록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참고로 저희는 신혼집과 결혼 경비 전부 반반 부담하고 가전 가구는 남편 신용카드로 샀어요. 그리고 맞벌이라 같이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물예단은 간소화해서 거의 생략한 거나 다름없이 했습니다. 양가가 합의해서요. 제 연봉은 4,500만 원 정도 있고 남편은 5,600만 원 정도입니다. 양가 재산도 솔직히 비슷비슷했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 집도 그렇다고 쪼달리는 집도 아닌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남편이랑 저랑 나이 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직급, 월급이며 모아둔 돈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반 결혼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도 약간 빈정상에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말다툼이라고 해야 하나? 기싸움을 펼치셨어요. 시어머니 입장은 여자도 처음부터 반반씩 부담하고 들어와야 나중에 시댁 앞에서 할 말 다 한다며 본인 아들 좋으려고 반반하자는 게 아니라 며느리인 제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얼마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시긴 했는데 사부인이 저렇게 나오시며 반반 결혼 안 하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에 좀 언짢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해 만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본인 어머니를 잘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께 큰 소리로 대들었다던데 어떤 식으로 화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기로는 어머님이 아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며칠 동안 울고불고 극대노하시며 처음엔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하셨다가 급기야 연을 끊겠다며 집 나가시는 액션도 취하시고 그러셨다네요. 그리고 여자 하나 때문에 하나뿐인 어미에게 대든다며 이 정도면 제가 복이 아니라 원흉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큰 사건이었는지 전혀 몰랐던 일이고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어머님은 결혼 준비에 거의 손을 떼셨고 입도 전혀 대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남편이 나름 제 생각하느라 어느 정도 해결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전쟁의 서막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은 남편 보란 듯 저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름 살갑게 군다고 어머님 해가며 꽃도 보내드리고 저 휴문날 백화점 가서 어머님 좋아하신다는 향수도 사다 드리고 주말에는 소파와 한몸이 되어 일어나려 하지 않는 남편 엉덩이 쳐가며 시댁으로 가서 자처해서 며느리 노릇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랑 반대죠. 제 주변 보면 오히려 시어머님 쪽에서 더 정 붙이자며 적극적으로 며느리를 시댁에 부르시곤 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시댁 오란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전화도 안 하셨고요. 제가 해도 2번 중 1번은 안 받으시거나 어쩌다 받으셔도 거의 1분 내로 끊으셨어요. 어머님, 오늘 미세먼지 많이 안 좋은데 오늘도 운동 가세요? 응, 지금 가는 길이다. 끊자. 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뚝. 그렇게 단답으로 차갑게 저를 대하실 때가 많으셨고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해져서 점차 연락 횟수를 줄여가고 어머님께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연락하시더라고요. 시댁도 오라고 하시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라고 먼저 요구하시던데요. 저는 어머님이 밀당을 하신 건가 싶었네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의 어려움이라는 건가 싶어서 피곤하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표면적으로라도 별 문제 없이 지내자 싶어서 그냥 적당히 잘해드리고 적당히 거리 두며 그렇게 적당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머님 연락이 없을 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무슨 심리이신지 갑자기 매일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씩도 막 전화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이유요? 별거 없어요. 가전가구 할부값 잘 갚고 있냐? 제 월급에서 4대 보험이 얼마 정도 빠져나가느냐? 적금은 둘이 합쳐 얼마를 넣느냐? 등등. 거의 돈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냥 무언가 불쑥 생각나면 바로 전화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처음엔 하지 않으셨던 경제에 관한 잔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견례 때 입은 옷이 너무 과했다나? 그런 옷을 입으면 사치스러워 보이니 입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야근하는 날은 어떻게 아시는지 남편 늦게 들어올 때마다 전화하셔서는 야식 준비 좀 하라고 잔소리 하시더군요. 어이도 없고 슬슬 기분도 나빴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남편 생일을 맞았어요. 결혼 후 사위 첫 생일이라고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 불러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정성 가득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첫 생일이라고 거금 100만 원을 봉투에 주셨고 남편은 너무 행복하다며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사돈댁에서 너무 잘해주셨다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3주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생일이 비슷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위만 챙겨주면 딸이 서운해 할 거라며 남편 때랑 똑같이 생일상 거하게 차려주시며 결혼 후 맞는 첫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친정에서는 이렇듯 너무 좋았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기분이 한순간에 꽁기해지더군요. 어머님이 저 생일이라고 밥 사준다 하시길래 주말에 남편이랑 시댁에 갔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다른 지역에 계세요.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이랑 차로 45분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사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일상을 어머님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빈정상한 이유는 어머님이 건네신 제 생일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밥은 나가서 먹자. 자, 선물. 하시며 무슨 작은 명품 종이백을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무뚝뚝하신 편이라 선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받으니 너무 놀랍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며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진욱이 주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했어요. 종이 가방이 작아서 화장품이나 스카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여자 거를 어떻게 남자인 남편을 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열어보려고 하자 어머님이 만류하시며 빨리 식사하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일단 가방에 잘 챙기고 어머님과 남편과 셋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촐싹대면서 며느리 첫 생일이니까 소고기라도 사주시려나 봐? 이러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걷기만 하시더라고요. 이윽고 당도한 곳은 냉면집이었습니다. 냉면이랑 불고기랑 세트로 7천 얼마에 파는 곳이요. 저희 데이트할 때도 잘 안 와봤던 곳인데 어머님이 들어가자고 하시며 먼저 문을 미시길래 남편이 급하게 막으며 어머님께 묻더군요. 엄마, 여기서 먹자고? 응, 여기 고기도 나오고 좋아. 아니, 그건 아는데 오늘 와이프 생일이잖아. 근데 1인분에 몇천 원짜리를 먹는 게 말이 돼요? 엄마 장난하시는 거지? 장난은 무슨 장난이야. 더운데 빨리 들어와. 하시더니 쓱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걸 넘어서 웃기더군요. 원래 좀 웃음이 많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빵 터져 깔깔 웃으며 일단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도 얼떨결에 들어왔고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냉면이랑 불고기 세트를 3인분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생일이라고 그 와중에 불고기 하나는 곱빼기로 시켜주시더라고요. 2,000원 추가인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똥 씹은 얼굴로 계속 어머님께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이거 먹고 다른 데 가는 거냐고 채근하며 물었지만 어머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채 드시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황당한 생일 식사를 하고 어머님이 계산하셔서 감사 인사까지 드리고 밖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벙찐 얼굴로 어머님을 바라보는데 어머님은 할 일 다 하셨다는 듯이 저희 보고 잘 가라며 인사하시고 호련히 시댁을 향해 혼자 가시더군요. 남편이 뭐라 어머님을 잡으려 드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 엄마가 왜 이러지? 미안해 여보. 엄마가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 됐어. 생일 선물도 주셨는데 안 챙겨주신 건 아니잖아. 어머님이 냉면 드시고 싶으셨나 보지 뭐. 하고 저도 더 신경 쓰기 싫어 남편 챙겨 차에 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받은 선물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포장을 뜯어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보니까 시계더라고요. 그것도 남성 시계요. 여성 시계가 아니라
알이 엄청 큰, 딱 봐도 우락부락한 남성용 시계 말이에요. 그거 보고 남편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혹시나 남편 것까지 같이 주신 건가 해서 따로 있을지도 모르는 제 선물 박스를 찾아봤지만 역시나 그 남성용 시계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고 그제야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남편 주라는. 그러니까 어머님은 잘못 주신 게 아니죠. 남성용 시계를 주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하나뿐인 사위라고 저희 친정에서 상다리 휘어지게 생일상 받고 1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저는 꼴랑 냉면 먹고 시계, 그것도 남자 걸 받은 거잖아요. 열받아서 제가 남편에게 그 시계를 휙 건넸어요. 응,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 말씀대로 자기 줄게. 자기가 써. 그랬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가 왜 그랬지? 엄마가 왜 그러지? 소리만 연신 반복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건 눈치채긴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속이 좁아 그런 건진 몰라도 저희 남편은 사위라고 처가에서 대접받으며 생일도 축하받았는데 저는 허름한 냉면집에서 몇천 원짜리 세트 먹고 남자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에 자꾸 비교가 되어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제야 남편이 결혼 직전에 어머님과 싸운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이야기였죠. 그냥 모자가 말다툼 정도만 한 줄 알았는데 연을 끝내 여자가 원흉이네 어쩌네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는지 까맣게 몰랐고 그제야 어머님 반응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작 말해주었으면 저도 어머님께 눈치껏 적당히 대해드렸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 마냥 꼬리 흔들며 잘해드리려 노력했던 제 옛날 모습이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저와 저희 친정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홧김에 남편에게 시계를 던져버리고 너 가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해하며 다른 새 시계 사줄 테니 백화점 가자고 저를 달랬고요. 됐다고 하려다가 마음속에 슬금슬금 심술이 올라와 알겠다고 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거기서 어머님이 고르신 시계에 그 명품 브랜드에 들어가 가방을 하나 골랐습니다. 어머님이 사신 시계는 150만 원이었고 제가 고른 가방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홧김에 이러는 게 잘하는 짓일까 싶어서 갈팡질팡했고 후회되기 시작해서 남편에게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어차피 생일 선물로 큰 거 하나 해주고 싶었고 어머님 일로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꼭 사주고 싶다며 제가 고민하는 사이 계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시계는 환불해버렸고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계획에도 없이 200만 원이나 넘는 가방을 제 생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받아도 딱히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찝찝한 게.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 굉장히 기분 좋은 듯한 음성이시더라고요. 응, 선물 열어봤니? 아, 네, 봤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자 시계네요? 사고 보니 좀 중성적이긴 하더라. 그런데 요즘 뭐 남자 여자 있다니?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아들 주면 돼. 마침 진욱이 시계도 낡았지 않니? 그제야 어머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돈 한 푼 쓰기 싫으셨던 거예요. 저에게 돈 쓰자니 하나뿐인 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으시니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결론이 남성용 시계를 제 생일 선물로 주신 거 아닐까 싶어요. 마음에 안 드니 남편에게 줘 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생각하자마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더 업된 목소리로 네, 마음에 안 들면 남편 주라 하셔서 남편 줬더니 남편도 마음에 안 든다네요. 그래서 환불하고 저는 가방 샀어요. 뭐라고? 가방을 샀다고? 얼마짜리를? 230만 원인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남편이 계산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돈 아깝게 왜 환불하고 가방을 샀냐면서 저더러 된장년이 어쩌니 하시며 한창 돈 아낄 신혼인데 생일이라고 돈 펑펑 쓸 생각만 한다면서 저더러 생각도 없고 염치도 없는 며느리라고 폭언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싫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장롱에 썩혀놓고 있어야 해요? 그게 진욱이 마음에 왜 안 드냐 이 말이야. 우리 아들 그런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네가 환불하자고 꼬셨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남편 명품 시계 하나 없는 거 보기 안쓰럽지도 않았니? 내 주변 보면 결혼하면서 장모님이 시계며 가방이며 하나씩 사위 사주던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거 하나 못 받고 장가간 게 안쓰럽더라. 남자 시계 생기면 그냥 알아서 고이 남편이나 줄 것이지 뭘 환불을 하고 앉아있어. 가방은 또 뭐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네? 예물예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서로 얘기 끝내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도 안 받았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 손목에 명품 시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예물 예단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좀 해줘야 한다 이 말이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반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죠.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지. 신랑 손목에 시계는 왜 필수인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결혼하고 나서 예물 예단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머님,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며 남자랑 여자랑 어디 갔다니? 반반 결혼하자고 했다고 예물 하나 안 해줘? 아주 대먹지 못해서 말이야. 그러는 너도 예물 가방 못 받은 거 억울해서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가방 뜯어낸 거 아니니? 이제 속이 시원하지 아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질러버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런 의도로 저에게 남자 시계 주신 거라면 환불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반반 된 것 같은데요? 진옥 씨는 생일 때 장모님께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진 생일상 받고 장인어른께 1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일에 저는 어머님께 몇천 원짜리 냉면 얻어먹고 그나마도 받은 시계도 남자 거라 진옥 씨에게 주게 생겼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요? 어머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아, 이제야 어머님 속뜻을 알겠어요. 뭐? 뭐야?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고 하시며 시댁에서 아쉬운 소리 듣지 말고 할 말 당당히 할 수 있게 반반 결혼하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저 반반 결혼했으니 할 말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요.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자 어머님이 우물쭈물 하시며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어머님 요구대로 결혼 진행했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런 거 다 모른 척하고 어머님께 잘하려 노력했던 거 아시잖아요. 불만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대화하면서 서로 풀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서로 감정만 상하지 뭐가 해결되겠어요? 제가 얘기하자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만 치시다가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님은 반반 결혼에 대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금전적인 건 딱 반반 나눠서 부담하길 원하시면서 아들인 사위가 조금 더 대우받길 원하시고 며느리는 막말하고 막대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신 건 아닐까요? 이런 게 반반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들과 엄마 사이인 천륜을 끊어버린 마녀마냥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무튼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관계로 어머님과의 대화를 스피커폰으로 재생시켜주니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찾아가 어머님이랑 한판 하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당분간 시어머니한테 전화 안 올 거고 우리도 찾아뵐 필요 없다던데 남편에게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고 꼬치꼬치 캐물어도 이야기 잘 안 해주네요. 주변에 이야기하려다 내 얼굴에 침 뱉기 같기도 해서 한탄도 못 하겠고요. 친정에서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아셔서 괜한 근심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어머님께 할 말 안 참고 다 해버린 거 너무한 건가요? 그 정도도 이야기 못했으면 화병 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걸까요?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저도 참고만 살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리고 처음에는 절 투명인간 취급하시다가 제가 연락 잘 안 하기 시작하니까 왜 갑자기 돌변해서 이러시는 건지 그 심리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말 어머님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알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너무 피곤하네요.